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의 박영란입니다. 오늘 시터뷰에는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콘텐츠 제작과 전시 기획을 하는 전문적인 회사인 턱꿰는 여자들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정수경 대표님과 송근영 공동 창업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케어유의 신준영 대표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미녀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된 케어유의 신준영입니다. 네, 먼저 턱깨는 여자들에 대한 회사 내용을 듣기 전에 두 대표님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깨는 여자들의 정수경입니다. 네, 저희는 전시와 출판을 매개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로 활동을 해왔고, 한국에서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미술사와 건축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근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문화기관 경영학이라는 조금 특수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콘텐츠에 주로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 콘텐츠에서 비춰지는 사회상들을 분석하고 개인의 미시사로 연결시키는 데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특화해서 이제 정수경 대표님과 함께 턱깨는 여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턱깨는 여자들은 인문학과 공감 능력이 세상을 구할 거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실 이제 그 턱깨는 여자들이라는 회사명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턱깬다는 자세가 미술사에서 한 기원전 3000년? 정말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도상인데요. 이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되게 그 자세 하실 텐데요. 이제 생각하는 자세가 보통 미술사에서 엄청 오랫동안 남성 권력자들에게 주로 사용된 자세예요. 이제 뭐 교황님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외교관, 왕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한 초상화에 쓰이는 자세였는데요. 이제 저희는 생각하는 자세를 다시 이제 저희가 둘이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와서 턱깨는 여자들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자세를 차용했던 이유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이제 좀 감춰진 것들,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조금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행동하는, 생각하는 턱꿰기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가시화해서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라 하면 전시나 책이나 이제 글과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화시켜서 같이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회사에서 전시 이미지와 이제 리서치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네, 이제 사회에서 조금 밝은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풀어내는 그런 글들과 이미지들을 모아서 전달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특히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이입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찾아서 리서치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은 도만사라는 곳에서 아마도 여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를 이제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기획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라는 전시는 저희가 이제 브라질 사진가인 캐롤 슈디악 작가님의 사진을 전시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캐롤 슈디악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 근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밝은 사각지대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발견했던 사각지대는 야구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제 여성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좀 배제되는가. 예를 들면 여성 탈의실이 없어서 부모님의 차 안까지 가가지고 차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제 유소년 리그에서 뛰는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엔 다른 동료 남성 선수들이 탈의실에 화장실에 가는 게 자기한테 너무 먼 거죠. 화장실을 이제 대중 화장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축적인 좀 소외 배제를 좀 리서치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여러 팀과 함께 다른 이제 건축가 선생님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아니면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노인 양로시설이었어요. 노인 양로시설이 얼마나 좀 배제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노인분들을 얼마나 도시에서 어르신들을 도시에서 얼마나 감추는가, 도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양로시설에 모시는가, 그럼 그 안에 있는 건축 디자인은 그 어른들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주지 못하는가, 이런 리서치들을 하다가 이제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이네요. 이제 2022년 9월에 프랑스 문화부의 초대를 받아서 국제 큐레토리얼 워크숍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캐롤 슈디악 작가님의 Possibly Here이라는 연작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래서 그 작가님이 이제 자기의 작업을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 노인 양로시설에서 5년간 자원봉사를 요가 강사로 함으로써 이제 어르신들과 관계를 진솔하게 맺게 되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드리게 되는 그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연작이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처음에 저희가 접근했던 키워드는 노인 양로시설이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제한적인가, 배제적인가를 키워드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 작가님의 작업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고, 작가님이 이제 자기가 그 5년간의 시간을 정리하며 쓴 에세이가 있어요. 네, 그 에세이를 깊게 읽어보면서 이런 1.5평이거든요, 그 방이. 어르신들이 1.5평의 방에서 생을 이제 마감하시는데, 그 시간을 담은 그 방이 굉장히 이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자존감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구나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가님의 프리젠테이션 들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이런 배제적인 디자인에서도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사는 삶은 정말 이런 따뜻한 교감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작가님 자체가 정말 따뜻하세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한국에 소개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왜냐면 그 디자인 자체는 어떻게 개선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같이 개선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었고, 우리가 도시에서 어르신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들, 정말 이제 20대보다 70대가 많은 사회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가장 쉬운 게 저희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드러내기 쉬운. 그 전시가 바로 아마도 여기 전시였습니다. 네. 좀 길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한테도 이런 그 인문학적인 접근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그 이제 많은 어떤 통찰력, 네, 그리고 감동 이런 걸 주는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에 이어서 지금 또 그 책의 주제가 외로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였던 여자 야구부터 리서치를 기반으로 어떤 주제를 파헤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책이라는 물성으로 담아내는 활동을 했는데요. 원래 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캐롤 슈디악이라는 좋은 작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전시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전시와 연결된 책을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시를 하기 전에 이제 블라인드 에세이라는 이름의
프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 전시에만 이제 티저라는 개념이 없을까? 어떻게 조금 더 관람 깊게 전시를 경험할 수 있게 할까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아까 수경님이 말씀해 주셨던 캐롤 슈디악의 에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에세이를 처음에 작품들과 함께 받아봤을 때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노인들이 각각의 이름들, 이를테면은 길어봤자 한 4글자 정도의 활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노인들을 접했을 때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이 저희가 편견이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천진난만함이라든지 장난기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수용성이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내의 5분의 에세이스트 분들에게 캐롤 슈디악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성황리에 이제 마무리된 그 프로젝트의 글들이 에세이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캐롤 슈디악의 에세이도 이제 전편이 최초로 이제 책에 실릴 예정이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전시에 이제 미처 뭐 지방에 사셔서 오지 못했던 분들이나 해외에 계셔서 오지 못했던 분들이 전시와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캐롤 슈디악의 작품과 캐롤 슈디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저희의 리서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밝은 사각지대를 사람들이 조금 더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각 분야,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노년과 시니어의 현재와 그리고 투비라고 할까요? 네, 그런 지점들을 조금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글들을 실을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양로시설이라는 공간을 이제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축적인 베이스로 바라보는 사람의 글과, 그리고 그 공간을 향유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지, 혹은 이 노년이 정말 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향유자, 소수자인 향유자의 입장에서 쓰인 글도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뵙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시선들, 관점들,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흐뭇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희도 노인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보람, 가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런 날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가 엄청 뿌듯한 보람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람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려운 일들도 되게 많았지만 그런 이제 순간순간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창업한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업으로 또 접근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랑 보람됐던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어려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리티한 주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근영님께서 아까 리서치 저희가 베이스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미술사, 건축사 지금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쓴다거나 이제 그런 글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뭔가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관한 재료들을 모을 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이너리티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자 야구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아예 그 히스토리를 다시 거의 다 잡아서 쓴 정도로 힘들었고, 그리고 이런 마이너리티한 이야기들을 이제 10년 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으로 전환할 때 누가 이거를 향유할까? 이런 전환하는 것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캠페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정말 좀 냉정히 말했을 때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또 긍정적인 부분은, 얘를 저희가 이제 정말 재밌는, 그리고 이게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과 글로, 이미지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그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 이 얘기 되게 필요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는 저희 전시 오프닝에 어떤 기자님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전시 오프닝에 보통 전시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VIP 데이를 하는데, 저희는 VIP 데이를 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고 누구나 오세요. 이제 누구나 오시고 저희의 그동안 활동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면 다 좋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약간 좀 환대의 자리처럼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님이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입사 1년 차에 이 책이 없었다면 1년 동안 기사를 못 썼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책에 막 밑줄을 치고 인덱스를 붙여놓은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관련 기사를 27개를 썼는데 이 책이 없었으면 하나도 못 썼을 거다. 정말 고맙다라고 해주시고, 이 책이 100만 원이었어도 자기는 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됐었죠. 네. 저는 이번 전시와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저희가 일단 이 전시장에서 관람객분들이 오실 때마다 꼭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한 분당 머무시는 시간도 굉장히 긴 편이었고,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얻게 되는 인사이트들과 소회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일단은 그 장소에서 그 노년의 방과 노년의 초상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명받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상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쌓여가는 게 굉장히 보람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한 따님분이셨어요. 대학생 정도 되는 따님분이셨는데 최근에 어머님이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아마도 그 어머님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자신의 노년의 삶을 새로 개척하는 그 첫 발을 내디디셨던 것 같은데, 따님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왜 나이 들어서 저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지 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하셨었대요. 근데 그 전시장에서 이 살아 숨쉬는 노년의 모습과 그것이 반영된 방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삶을 개척하는 그 챕터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얘기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었거든요. 자신의 어머님의 삶과 새로운 도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뿌듯하고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진짜 초고령 사회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대표님들이 꿈꾸시는 이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과 또 앞으로 활동 계획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선이 가장 미시적인 권력이라는 뜻이 샤르트르의 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활동하는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의 베이스에는 이 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것, 누군가가 특정한 어떤 권력에서 보이지 않게 선택한 것. 그래서 아까 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같은 곳에서도 60대 이상의 그 배역들이 아예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고 싶어요. 되게 튼튼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헬스로 근육을 엄청 많이 만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더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정말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조금 더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나이듦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시를 조금 더 스케일업해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건축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제 다른 디자인 연구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해서 현장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런 나이듦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전시로 만들고 전시와 프로덕트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아마도 여기를 진행을 하고 이런 주제를 깊이 다루면서 저조차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느꼈던 지점이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정말 지하철에는 노년들이 많으시고 사회 곳곳에 주변 인물로 있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카페에도 친구분들과 와서 수다를 떠시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시거나 노트북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거나 신문을 읽으시거나 하는 부모님 이상 세대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안 보이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조금 느끼게 되었는데 이게 다 제가 조금 짧은 기간이더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이미지를 좀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의 전시를 앞서 보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출판물을 보시고 저희 SNS에서 콘텐츠를 보실 분들께서도 저희의 그 작은 마중물 같은 돌멩이를 초석 삼아서 그런 시야가 트이는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턱 깨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경, 창업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이 인식 전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도 노인을 차별하지만 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이 나이 들어가는 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 안티 에이징 사회를 어떻게 프로 에이징 사회로 바꿔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턱 깨는 여자들이 그런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추진하시는 프로젝트들 또 많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